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마켓 게임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명의 프로포저가 있고 한 명의 리스판더가 있는 상황의 그런 마켓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포저가 한 명이고 리스판더가 두 명인 상황의 마켓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저가 한 명이 있고 리스판더가 이제 두 명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리스판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판더 이렇게 있고, 그러면 프로포저가 이제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프로포저가 이제 제안을 하고 S만큼 이제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면 이제 리스판더들이 이제 억셉을 할지 리젝을 할지 결정을 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억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1이 억셉을 했다. 그러면 R1과 계약이 체결이 돼서 R1은 S만큼을 먹고 프로포저는 1-S만큼을 먹게 되겠죠. 만약에 아무도 억셉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0을 먹게 되겠고, 만약에 R1, R2 둘 다 억셉을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랜덤하게 선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R1, R2 둘 다 억셉을 했다.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뭐 앞면이 나오면 R1, 뒷면이 나오면 R2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저가 오퍼를 하면 R1과 R2가 이제 억셉을 할지 리젝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둘 중에 한 명하고만 거래를 하게 되는, 그래서 S, 1-S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 S 값은 0과 1 사이였던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섹션에서 봤던 그 얼티메이텀 게임과 비교를 하면 이전 섹션에서 봤던 얼티메이텀 게임에서는 프로포저가 한 명이고 리스판더가 한 명만 있는 상황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그때 비교를 하면 지금 이 마켓 게임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이 마켓 게임에서는 리스판더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저가 한 명, 리스판더가 두 명. 그래서 우리가 리스판더 간에 이제 어떤 경쟁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판더 간에 이제 경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경쟁이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어떤 경쟁을 통해서 리스판더들이 결국 받게 되는 양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판더가 한 명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판더가 야, 너 나한테 많이 오퍼 안 하면 내가 거절할 거야. 이렇게 뭐 협박도 해볼 수 있고, 그렇지만 리스판더가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경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리스판더 1, R1이 야, 너 프로포저 너 많이 오퍼 안 하면 내가 리젝할 거야. 그런데 그때 R2가 그래 그럼 나는 조금 덜 받아도 되니까 그럼 나한테 오퍼해 주면 내가 억셉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경쟁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마켓 게임을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실제 실험 결과가 프로포저가 굉장히 작은 양을 결국은 오퍼를 하게 되는, 그리고 리스판더들은 굉장히 작은 양들도 억셉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보통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좀 실험을 좀 해보고 하면 좋은데 뭐 상황이 이러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좀 실험을 하는 거를 했더니 아무래도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이런 것도 실험을 좀 해보고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더 재밌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어쨌든 자,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자, 여러분 얼티메이텀 게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을 하면 S가 굉장히 큰 값이 나왔었죠. 그쵸? 그리고 뭐 0.5에 가까운 그런 값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저가 굉장히 많은 양을 오퍼를 하고 그래서 S가 굉장히 큰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리스판더는 적은 양을 프로포저 오퍼한 경우에는 리젝도 하고 그쵸? 자, 근데 마켓 게임은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제 프로포저가 오퍼하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프로포저가 굉장히 적은 양을 오퍼를 하고 리스판더들은 굉장히 적은 금액도 좀 억셉을 하는 이제 그래서 얼티메이텀 게임하고 마켓 게임 간에는 굉장히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그럼 어디서 이런 차이점이 오느냐? 아무래도 이러한 컴피티션으로부터 그런 차이점이 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켓 게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두 번째 마켓 게임이죠. 즉 리스판더들 간의 경쟁이 있는 마켓 게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스탠다드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경제학에서의 이제 스탠다드 모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스탠다드 모형에서는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프로포저가 있고 이제 뭐 리스판더가 있으면 자, 리스판더들 입장에서는 이제 리스판더들 입장에서는 억셉을 하든가 리젝을 하는 건데 리젝을 하면은 페이오프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억셉을 하면 뭐 최소한 그 얼마를 제한할지는 모르지만 뭐 최소한 뭐 0보다는 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포저가 뭐 아예 0만큼을 오퍼를 했다. 그러면 억셉을 하든 리젝을 하든 똑같지만 뭐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제 페이오프가 0보다는 클 테니까 R2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탠다드 모형에 의하면 리스판더들은 당연히 이제 억셉을 하겠죠. 그 리스판더들은 스탠다드 모형에서는 이니퀄리티 이런 거는 전혀 고려 안 하니까 그래서 리스판더들은 당연히 억셉을 할 테고 그래서 애시당초 프로포저는 굉장히 적은 양을 오퍼를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화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프로포저는 이제 0만큼을 오퍼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탠다드 모형에 의하면 리스판더들은 뭐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억셉을 하게 될 테고 따라서 프로포저는 그걸 미리 내다보고 아예 애시당초 아주 적은 금액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0만큼을 제한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켓 게임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형이 비교적 현실을 잘 예측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FS 모형은 어떤가? 우리가 이제 FS 모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텐데 FS 모형을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이제 FS 모형도 이러한 실험 결과를 잘 예측을 해야겠죠. 자, FS 모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FS 모형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제 FS 모형에서도 우리가 자, 프로포저는 굉장히 작은 금액을 오퍼를 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0을 오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프로포저는 0을 오퍼하고 그리고 두 명의 리스판더들이 있는데 둘 다 억셉하는. 자, 둘 다 억셉하는. 자, 요런 상황이 균형이다. 요런 상황이 균형이다. 이런 상황이 균형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즉 FS 모형으로도 마켓 게임 실험 결과들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FS 모형에서 프로포저는 0을 오퍼를 하고
리스판더들은 억셉을 하는 이런 상황이 균형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이 균형이라는 거를 보이려면 뭘 보여야 되죠? 자, 어떤 상황이 이제 균형이다, 이퀄리브리엄이다. 어떤 상황이 균형이라는 걸 보이려면 이제 뭘 보여야 되죠? 자, 어떤 상황이 균형이라는 걸 보이려면 아무도 현재 자신의 선택을 바꿀 유인이 없다라는 걸 보여야 되죠. 그래서 뭐 deviate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혹은 뭐 change.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균형이라는 거를 보이려면 뭘 보여야 되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 현재 이제 각자가 선택하고 있는 그런 선택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현재 선택을 바꿀 유인이 없어. 그러면 현재 상황이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뭐 잠깐 하나만 자, 토막 상식, 사물궁의의 토막 상식. 자, 여러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균형 있죠, 균형.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균형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 균형의 개념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배우는 시장 균형이죠. 자, 시장 균형의 개념은 뭐죠? 자, 어떤 상황이 시장 균형이야? 그러면은 그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하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균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균형, 요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내시 균형이에요. 내시 균형. 내시 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균형의 개념은 이 두 번째 경제학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균형의 개념인 내시 균형을 보고 있는 거고,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내시 균형이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아무도 현재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는 상황. 그게 이제 내시 균형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균형의 개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래서 미시경제학 시간에 보통 처음 배우는 균형의 개념이 시장 균형이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황. 그게 이제 균형이다. 이게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 처음 배우는 균형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개념은 이제 미시경제학 시간에 좀 후반부에 가면 이제 게임 이론 부분을 좀 배워요. 그래서 이건 언제 나오냐면 미시경제학 시간에 과점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래서 미시경제학 수업에 이제 과점에 대해서 배울 때 이 게임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균형 개념이 이제 내시 균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균형 개념은 내시 균형 이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자, 이게 과연 균형이냐? 즉 현재 상황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프로포저는 0을 오퍼를 하고 리스판더가 2명이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억셉을 하고 자, 이게 이런 상황이 균형이다. FS 모형 하에서 자,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그럼 리스판더를 보면 자,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프로포저는 0을 오퍼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프로포저가 0을 지금 오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자, 현재 억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리스판더는 현재 억셉을 하고 있고 그러면 페이오프가 얼마예요? 리스판더 둘 다 지금 억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랜덤하게 선택이 되고 그럼 프로포저는 그 중에 한 명하고만 이제 거래를 하게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R2가 선택이 됐어. 랜덤하게. 자, 그러면 R2는 S를 먹고 프로포저는 1-S를 먹고 R1은 하나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자, 그런데 지금 S라는 게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자, 내가 억셉을 해. 그러면 내가 당첨이 돼서 프로포저하고
거래를 하게 됐어. 자, 그러면 얼마를 먹죠? 0을 먹어. 내가 아니라 다른 리스판더가 당첨이 됐어. 그래서 다른 애가 프로포저하고 거래를 하게 됐어. 자, 그런 경우는 나는 얼마 먹죠? 마찬가지로 0을 먹죠. 그래서 리스판더는 억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항상 0을 먹어.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럼 내 선택을 바꿨어. 리젝으로. 내 선택을 만약에 리젝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나의 페이오프가 어떻게 변하죠? 0이죠. 리젝하면 무조건 0이니까. 자, 그래서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억셉을 하나 리젝을 하나 지금 페이오프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리스판더 입장에서는 현재 선택이 억셉인데 현재 선택을 리젝으로 바꿀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판더는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어. 자, 그래서 한 가지 해결됐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프로포저도 자신의 현재 선택 S0만큼을 오퍼를 하고 있는데 프로포저도 0원만큼을 오퍼하는 현재 선택을 다른 걸로 바꿀, 예를 들어서 뭐 양수를 주는 그런 오퍼로 바꿀 요인이 없다 라는 것만 보이면 우리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이 흰색 바탕으로 바꿨더니 형광펜이 작동을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배정현 학생이 알려준 대로 흰색 바탕으로 바꿨더니 형광펜이 작동을 하는군요. 근데 흰색 배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은 눈이 아픈데 어쩔 수 없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 눈을 희생을 해서 형광펜을 이제 작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 말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녹색 형광펜으로 주어진 요 상황이 균형이냐 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FS 모형 하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뭐다? 자, 두 개를 보여야 돼. 자, 첫 번째. 리스판더는 현재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자, 그거는 내가 지금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로 보이고 싶은 거는 자, 프로포저도 현재 자신의 선택을 다른 선택으로 바꿀 요인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이면 돼. 자, 그런데 프로포저가 현재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현재 0만큼을 오퍼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지티브한 만큼의 오퍼로 바꿀 요인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자, 보여줍시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이면 되겠어요? 자, 현재 지금 프로포저의 페이오프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이제 자신의 선택을 바꿨어. 그럼 그때 우리가 프로포저의 페이오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계산한 다음에 이 경우가 더 크다 페이오프가 그것만 보이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프로포저가 지금 현재 페이오프가 있어요. 현재 페이오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페이오프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자기가 먹는 돈에다가 플러스 지금 불평등까지 다 고려한 거예요. 그렇죠? 불평등까지 우리가 지금 다 고려한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저는 현재 자기가 현재 선택을 통해서 먹는 페이오프가 있을 텐데 자신의 선택을 바꾸면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바꿔서 파란색 페이오프를 얻는데 자, 이 파란색 페이오프가 더 작아. 자, 그러면 프로포저는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겠죠. 네. 따라서 이제 주어진 상황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자, S0만큼 오퍼하고 있는 경우에 프로포저의 페이오프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프로포저의 페이오프. 자, 프로포저의 페이오프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자, 내가 먹는 머니터리 페이오프, 돈으로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평등 때문에 깎이는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용 파트가 있는 거죠. 자, 내가 먹는 돈, 자, 머니터리 페이오프는 얼마죠? 자, 현재 상황에서는 자, 프로포저가 0만큼을 오퍼를 하고 리스판더는 다 억셉을 하니까 결국 누구와 거래를 하게 되든지 간에
프로포저는 전부 다 먹겠죠. 그래서 프로포저가 먹는 건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이제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용을 우리가 빼줄 건데, 자, 불평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용은 크게 두 개가 있죠. 자, 알파로 대표되는 NB가 있고, 베타로 대표되는 컴패션이 있는데, 자, 현 상황에서는 알파가 나와야 되겠어요? 베타가 나와야 되겠어요? 현 상황에서는 알파가 나와야 되겠죠. 베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프로포저가 다 먹고 있는 거지. 프로포저가 다 먹고 있고 리스판더들은 하나도 못 먹고 있죠. 내가 다 먹고 쟤네들은 하나도 못 먹어. 아유 불쌍해. 불쌍함을 느껴야 되겠죠. 컴패션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타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자, 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주는 게 뭐였죠? 평균 불평등이죠. 그렇죠? 자, 평균 불평등이 여기 나와줘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요 상황에서 평균 불평등이 얼마겠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딱 스탑하고 생각을 한번 해봐. 각자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요. 자, 그래서 평균 불평등이 지금 얼마죠? 자, 보면 지금 프로포저는 1만큼을 다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리스판더가 2명이 있어요. 리스판더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0을 먹고 있죠? 자, 그래서 프로포저가 이제 불평등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나하고 R1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불평등이 얼마죠? 지금 1만큼의 불평등이 있죠? 나는 1 먹고 쟤는 0 먹고 차이가 1이죠. 그래서 1만큼의 불평등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나하고 R2하고를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나 1만큼의 불평등이 있죠. 자, 그래서 불평등 숫자가 2개가 나왔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R1과 R2 간에도 불평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둘 다 0이니까 뭐 평등한 거긴 하지만 다른 애들 간의 불평등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감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FS 모형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불평등은 이제 나를 중심으로 불평등을 항상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페이오프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 불평등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불평등. 그것만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 간에 있는 불평등도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FS 모형은 이제 그러한 다른 사람들 간의 불평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약점이 있고 요런 약점을 보완하는 모형들도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불평등을 계산을 했더니 숫자가 1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럼 평균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평균 불평등은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수식을 써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FS 모형이 하면 베타고 그다음에 이걸 2로 나눠줘야 되죠. 자, FS 모형 그 일반적인 형태를 보세요. 베타 밑에 n-1로 나눠주죠. 근데 n은 총 사람 명수인데 지금 3명이죠. 그러니까 n-1은 2죠. 2로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자, 나하고 R1 자, 나는 1 먹고 R1은 0을 먹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나하고 R2 나는 1 먹고 R2는 0 먹죠. 그래서 이 부분이 2가 되죠. 총 불평등이 2고 근데 그걸 2로 나눠주니까 평균 불평등은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1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프로포저가 받게 되는 페이오프는 1 빼기 베타예요. 그렇죠? 1 빼기 베타.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프로포저가 자신의 선택을 바꿨어요. 현재 0을 주고 있는데 선택을 바꾼다는 거는 양수만큼을 준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럼 이 경우에는 프로포저의 페이오프가 얼마일까? 자,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프로포저가 있고 R1이 있고
있고 R2가 있는데, 자, 그러면 프로포즈는 얼마를 먹죠? 자, S만큼 오퍼를 하고, 그건 누군가가 억셉을 할 테니까, 프로포즈는 1-S만큼을 먹겠죠. 자, 그러면 S만큼 오퍼를 했을 때,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먹게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R1이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R1은 S만큼을 먹게 될 테고, R2는 아무것도 못 먹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포저의 페이오프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머니터리 페이오프는 1-S.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베타하고 평균 불평등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식을 써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자, 베타인데 2로 나눠주고, 자, 불평등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프로포저와 R1 간의 불평등 계산해 봅시다. 자, 프로포저는 지금 1-S만큼 먹죠. R1은 S만큼 먹죠. 그래서 차이가 요만큼이죠. 그래서 요만큼의 불평등이 프로포저와 R1 사이에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프로포저와 R2. 자, 프로포즈 R2 간의 불평등을 계산을 해보니까 프로포즈는 1-S만큼을 먹고 있고 R2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의 불평등이 프로포저와 R2 간에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S의 마이너스 베타에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평균 불평등이 이제 요만큼이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 발생하는 이제 평균 불평등이 이제 요만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페이오프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비교를 해야 되느냐? 자, 현재 상황에서 프로포저가 먹고 있는 페이오프는 이제 요만큼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프로포저가 자신의 선택을 바꿨어. 프로포저가 자신의 선택을 바꿨다. 그러면 프로포저가 먹게 되는 페이오프는 요만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색 페이오프와 보라색 페이오프를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자,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제 자,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자, 이 베타 값에 따라서 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베타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 두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베타가 만약에 자 3분의 2보다 작으면, 자 베타의 값이 3분의 2보다 작으면 베타의 값이 3분의 2보다 작으면 저 보라색 페이오프가 더 작아요. 자, 베타의 값이 만약에 3분의 2보다 작으면 저 보라색 값이 더 작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베타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타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갈색에서는 1이 나오고 보라색에서는 1-S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라색이 더 작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를 이니퀄러티를 써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베타의 값이 3분의 2보다 더 작으면 그 경우에 저 보라색 값이 더 작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베타의 값이 3분의 2보다 작다면, 즉 이 프로포저가 컴패션을 별로 안 느껴. 프로포저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불쌍함을 별로 안 느껴요. 불쌍함을 별로 안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프로포저는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 생각했던 이 녹색 상황, 즉 프로포저는 0을 오퍼를 하고 리스판더는 모두 억셉을 하는, 그래서 결국 프로포저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FS 모형 하에서도 이제 균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S 모형도 이 마켓 게임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베타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베타가 양수긴 한데 되게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프로포저가 컴패션을 느끼긴 하는데 뭐 크게 느끼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저가 컴패션을 느끼기는 하는데 뭐 크게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이 노란색 요 사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노란색 이 사항을 생각을 해보면, 자, 프로포저가 이제 원래는 하나도 안 주는 상황이었는데 S가 0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저가 원래는 하나도 안 주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원래는 하나도 안 주는 상황이니까 지금 불평등이 극대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도 안 주는 상황이라면 프로포저가 다 먹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평등이 극대화된 상황인데, 이렇게 프로포저가 조금 나눠주는 선택을 하면 S가 양수가 되어서 프로포저가 조금 나눠주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불평등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이 좀 줄어드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요 부분을 보면, 자, 첫 번째 빨간색 요 부분을 보면, 자, 첫 번째로 R1과의 불평등이 줄어들죠. 그렇죠? 내가 덜 먹고 R1은 좀 더 먹으니까 나와 R1 간의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 불평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자, 두 번째 이 파란색 부분 보세요.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을 보면, 자, R2가 먹는 건 그대로인데 내가 먹는 게 줄어드니까 나와 R2 간의 불평등이 줄어들죠. 그래서 하나도 안 주는 선택에서 조금 나눠주는 선택으로 나의 선택을 바꾸면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R1과의 불평등도 줄어들고 R2와의 불평등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불평등이 줄어들어. 그래서 불평등이 줄어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 페이오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요 파란색 요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불평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효용이 줄어들어서 나의 페이오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니까 내가 먹는 게 줄어들죠. 여기 빨간색 요 부분에서 보듯이 내가 먹는 게 줄어들어. 그래서 내가 먹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머니터리 페이오프 부분이 줄어들어서 나의 페이오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지금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즉 내가 나의 선택을 S는 0에서 S가 양수가 되는 선택으로 바꾸면 한편으로는 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효용이 줄어들어서 나의 페이오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 머니터리 페이오프가 줄어들어서 나의 페이오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안 좋아.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자, 그런데 만약에 베타가 굉장히 작다면, 즉 프로포저가 컴패션을 느끼기는 하는데 아주 크게 느끼지는 않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불평등이 줄어들어서 비효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페이오프가 높아지는 효과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자, 여기서 스탑하고 생각하고 다시 틀어. 자, 크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지. 내가 컴패션을 느끼기는 하는데 별로 안 느끼는 사람이니까 불평등이 줄어들어서 비효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나의 페이오프가 높아지는 효과가 되게 적겠죠. 그 효과가 되게 적다 보니 머니터리 페이오프가 줄어드는 효과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따라서 나의 선택을 바꾸게 되면 프로포저 입장에서는 전체 페이오프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프로포저는 현재 선택 S는 0만큼, 즉 자기가 다 먹는 선택을 바꾸고 싶어 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FS 모형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이 불평등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 불평등을 고려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효용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불평등으로부터 느끼는 비효용 부분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베타가 양수기나 한데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요 위에서 본 것처럼 녹색 이 형광펜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프로포저는 그냥 자기가 혼자 다 먹고 리스판더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억셉을 하는 이런 상황이 FS 모형에서도 균형이 될 수가 있어요. 즉 FS 모형으로 마켓 게임의 실험 결과들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S 모형이라는 게 스탠다드 모형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 FS 모형을 가지고 얼티메이텀 앞에서 봤던 얼티메이텀 게임 실험 결과 거기서는 프로포저가 굉장히 많이 나눠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마켓 게임에서처럼 스탠다드 모형이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이런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FS 모형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FS 모형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 설명력이 굉장히 큰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FS 모형을 가지고 이제 마켓 게임 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